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2,358달러, 이더리움 3,161달러. 에이다, 실제 에이다 랜드는 20일부터 시작이지만 이미 호재거리를 다 했나봐요. 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새벽 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았죠. 실제로 어제 41,250달러까지 빠졌으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드릴 거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제와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역시 마찬가지겠죠. 24. 오늘도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5월 고점 그리고 이번 신고점에서 내려온 강력한 저항선 사이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더 긴 시간을 횡보해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국내에선 민속놀이라고 불리우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그 개발 회사인 블리자드, 사실 회사의 발전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마저도 내용 업데이트가 안 된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블리자드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81조 9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블리자드 규모가 엄청 큰 회사죠. 그리고 현재 여러 레이어 1 P2E 게임에 많은 블리자드 인재들이 일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그 분야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크립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앞으로 새롭게 출시할 게임들 그리고 기존 게임들 내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게 만들어지네요. 비트맥스, 한때 대장이었던 거래소, 크립토 시장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거래소를 대부분 한 번쯤은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트맥스에서 독일의 한 은행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원스톱 암호화폐 상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이 된 상태이며 현재 독일 금융서비스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탈중앙화된 크립토와 중앙화된 은행이라는 곳은 병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찌 일어날지 이 역시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사실 한국 내에서도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죠. 다만 현 대선 주자들이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 비과세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이 시장이 국내에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7여 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내 내부 반군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랍 쪽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죠. 그렇다면 러시아 쪽 원유 생산도 순탄히 흘러가지는 않겠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항상 전쟁과 비슷한 것이 발생이 되었었고 현재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의 흐름도 지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9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오늘 아침도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한 건가? 비트도 겨울이라 추운가 봅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초록색 가로 지지 매물대 라인, 그리고 5월 고점에서 내려온 주황색 저항 라인, 그리고 최고점에서 내려온 보라색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자체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야기 드리지만 주황색 저항 라인에 저항을 맞을지 보라색 저항 라인에 저항을 맞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43,991달러, 44,850달러까지 열려 있으며 아래로 하락시 지켜줘야 할 라인은 4675달러, 39,65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디파이와 NFT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디파이는 현재 신고점 부근에서 몇 차례 조정을 받고 소폭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입니다. 하락장에는 이자를 벌기 위해 예치금이 더 늘기도 하죠.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을 보면요, 90%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역시 이더리움 킬러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친구는 루나입니다. 루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앵커 스테이킹이겠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앵커 스테이킹은 연 이자가 19.5% 정도로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들 여기로 몰리겠죠. 전체적으로 디파이 시장은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에 비해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핫해진 얼마 되지 않은 NFT 시장을 한번 볼까요? 디파이 시장 역시 성장을 했지만 변동성을 보면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NFT 볼륨의 무려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NFT는 거의 이더리움의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파이처럼 다양한 경쟁자들이 나와야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질 텐데 말이죠. 이 원숭이가 NFT 중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디다스도 이 원숭이를 공식 트위터 사진으로 내걸었죠. 아직 미성숙해 보인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장이 지루할 때에는 디파이, NFT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더 들여 시장이 좋아졌을 때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세가 불안정하더라도 디파이, NFT, ICO, IDO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발란체 히어로즈는 풀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히어로즈 체인드 가자! 모든 구독자분들이 따뜻한 잔고를 갖고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